로마 황제 네로가 세네카에게 자살을 명령했을 때 이 위대한 철학자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70세의 나이에 죽음 앞에서 세네카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기에 두렵지 않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라면 세네카의 이 말이 남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오늘 밤 위대한 철학자들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발견한 가장 깊은 지혜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모두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일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철학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답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세네카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로마 제국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세네카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죽음에 대한 명상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욱 생생하게 살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되돌아본다.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여러분에게 세네카의 첫 번째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정확히 5분간 이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지혜를 얻었는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스마트폰 알람을 저녁 10시에 맞춰두고 이 시간을 지키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일일 성찰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만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현재의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 때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유혹에 빠져 때로는 자신의 철학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현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실수들 때문에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세네카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완벽한 과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실수는 지혜의 원료입니다. 후회는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독일의 철학자 니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니체는 평생 극심한 두통과 시력 장애로 고생했습니다. 44세에 정신적 붕괴를 겪었고 5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상황에서 니체는 어떻게 운명을 사랑하라는 철학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니체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서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본 것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서 몸의 변화, 상실의 경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니체는 이런 분들에게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운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니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니체의 운명에는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수용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니체가 정신적 붕괴 직전에 쓴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다시 살고 싶다. 똑같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었던 니체의 철학,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밤부터 니체의 운명애를 실천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개 맡에 작은 노트를 두세요. 매일 잠들기 전, 그날 힘들었던 순간 하나를 적고 그 옆에 이 경험이 내게 준 선물은 이것이다라고 완성해 보세요. 인내심일 수도 있고, 겸손일 수도 있고, 타인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 30일 후 그 노트를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독배를 마시며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탈옥을 권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진리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입니다. 70세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려 했던 소크라테스의 자세.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이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이 강해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매일 아테네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용기란 정말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번 주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한 가지씩 질문해 보세요. 가족에게는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야? 친구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뭐야? 심지어 상점 직원에게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세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단,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검토받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지혜는 무지의 지입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의심해보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자녀 교육, 인생의 목표 등에 대해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질문해 보세요. 이것은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말을 들어보세요.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최대의 악인 양 두려워한다. 하지만 죽음은 최대의 선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의 또 다른 철학자 에피쿠로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쾌락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에피쿠로스는 아테네 외곽에 정원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검소한 식사를 하며 철학을 논하고 자연을 벗삼아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것은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두 가지 욕망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채울 수 없는 욕망, 둘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물질적 욕망보다는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연적이고 필요한 욕망에 집중하세요. 배고픔, 목마름, 사랑받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 헛된 욕망을 버리세요. 불멸에 대한 갈망, 끝없는 명예요.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급함 등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욕망 정리법을 실천해 보세요. A사 용지를 반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욕망들, 오른쪽에는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욕망들을 적어보세요. 왼쪽 목록의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오른쪽 목록의 것들은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목록을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작성하며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에피쿠로스의 친구 관계에 대한 철학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우정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정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철학을 나누고 삶의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날씨나 건강 이야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에피쿠로스처럼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세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들이 여러분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죽음이 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죽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죽음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의 지혜를 따라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계기로 만드세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로 넘어가겠습니다. 몽테뉴는 38세에 정치적 활동을 그만두고 자신의 성에 은둔하여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나는 무엇을 아는가였습니다. 몽테뉴는 자신을 가장 흥미로운 탐구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에세이에서 자신의 모든 면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약점, 모순, 변화하는 생각들까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린다. 나는 존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몽테뉴의 이런 자세는 인생의 후반부에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에 갇히기 쉽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인간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몽테뉴의 자기 관찰법을 실천해 보세요. 매월 마지막 일요일을 나 탐구의 날로 정하세요. 한 달 동안의 자신을 돌아보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관계의 변화, 관심사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흥미롭다. 전에는 화가 났을 텐데 이번에는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은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마세요. 몽테뉴는 또한 적당함의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성숙한 나이에는 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몽테뉴의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완전한 우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모든 면을 알고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몽테뉴 자신도 에티엔 드라보엣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와의 우정을 인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요.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몽테뉴처럼 자신의 모든 면을 솔직하게 나누며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히 섰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 중에서 인생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0에 천명을 알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사회적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신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60의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편견 없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다면 이 나이에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공자의 인생 단계로는 각 나이에 해당하는 발달 과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후반부 과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의 완성과 전수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통찰을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공자의 지혜 전수법을 실천해 보세요. 매주 한 번 여러분보다 젊은 사람 자녀, 후배, 제자 등과 30분간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조언하지 마세요. 공자처럼 질문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봤어?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선택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공자는 74세까지 살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교육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답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불분불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타게 궁금해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또 다른 지혜는 하기 시습지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라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학습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매달 새로운 것 하나씩 배우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책 한 권을 완독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모르던 분야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작은 깨달음을 얻는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자연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지금까지 6명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세네카의 일일 성찰, 니체의 운명에,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 에피쿠로스의 마음의 평온, 몽테뉴의 자기 관찰, 공자의 평생학습까지 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는 순간까지 성장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런 실천을 해보세요. 잠들기 전 5분간 세네카처럼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힘들었던 순간을 니체처럼 운명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며
내일 배우고 싶은 것을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해보고 마음의 평온을 에피쿠로스처럼 추구하며 자신의 변화를 몽테뉴처럼 관찰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공자처럼 기대해보세요. 철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삶을 더 깊이 있게,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철학자가 되어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완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세네카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로 황제의 자살 명령을 받은 세네카는 제자들 앞에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기에 두렵지 않다. 그리고 조용히 목욕탕에 들어가 손목을 그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철학을 논하며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지혜를 쌓아가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마지막 순간이 와도 나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세네카처럼 죽음을 준비하며 사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생생하게,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잠들 때 오늘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철학자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철학자의 지혜가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인생 철학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철학자들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동양 철학자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다뤄보겠습니다. 장자, 붓다, 노자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철학자들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세네카처럼 오늘도 죽음을 준비하며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